사막 한복판에서 지하철을 운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혹독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철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막의 낮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었고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철도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모래폭풍과 강한 바람은 추가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기존의 철도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없었고 과거 여러 나라가 사막에서의 철도 건설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철도 엔지니어 하일리 슈타이너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는 사막의 가혹한 조건을 극복하는 것은 유럽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많았으며 한국 팀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철도 엔지니어 김지훈입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척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거친 바람, 그리고 사람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광활한 사막. 이곳에 철도를 건설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이 늘 그러했듯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철도 시스템의 가장 큰 적인 사막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저희 팀은 가장 먼저 기후 대응 스마트 레일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철도 레일은 기온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발생해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특수 합금과 스마트 소재를 활용하여 레일이 자동으로 기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높아 레일이 팽창하지만 내부의 스마트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정교한 운영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열차가 최적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열차의 속도와 경로를 조절하며 돌발적인 모래폭풍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열차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 엔지니어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철도 기술에 익숙한 그들은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 회의에서 하일리 슈타이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레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해결책을 찾았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험실에서 이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시험 운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철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희가 만든 지하철에 쏠렸습니다. 리야드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열차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거센 모래바람이 시험 운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철도 역사에 남을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열차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운행하는 모습에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모래폭풍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모래폭풍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니.
한국의 기술이 정말 이런 수준까지 도달한 건가? 하일리 슈타이너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해냈군요. 그제야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혁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의 철도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더 큰 도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국팀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시험 운행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한국팀의 기술력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첫 시험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하일리 슈타이너를 비롯한 유럽 엔지니어들은 이례적인 성공은 거두었어도 아직 지속성이 검증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회성 성공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5년, 10년 후에도 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이번에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국 기술은 실패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물론 슈타이너의 생각도 이해는 됐습니다. 기존의 유럽 철도 시스템은 오랜 기간 검증을 거친 반면 한국의 기술이 사막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시험 운행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두 번째 시험 운행을 대규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 왕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철도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초청되었습니다. 시험 운행 당일 리야드의 하늘은 짙은 황토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모래폭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열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씨에서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한국의 철도 기술력은 다시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열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이번에도 다행히 열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기후 대응 스마트 레일이 온도를 자동 조절하며 균형을 유지했고 AI 기반 운행 시스템이 최적의 속도를 조절하며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실시간으로 모래 폭풍의 경로를 분석하며 열차의 최적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열차는 강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유럽 철도 시스템보다도 더욱 정밀한 운행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운행 검증 결과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데서 어느 정도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럽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철도 시스템이 아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버렸군. 하일리 슈타이너도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소장, 당신들의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내 판단이 틀렸군요.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순수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기존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리야드 메트로 외에도 추가적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철도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리야드 메트로의 완벽한 완공과 그 이후의 장기적인 운영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실제 상용 운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우디 현지 환경에 맞춘 유지 보수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필수적으로 사우디 현지 인력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사우디의 작업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엔지니어들은 철저한 매뉴얼과
시스템적인 접근보다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유지보수 방식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작은 문제라도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한국 팀과 사우디 현지 엔지니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열차 한 대에서 작은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이 레일 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했고 한국 팀은 즉시 원인을 분석하며 점검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엔지니어들은 이를 과민 반응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온도 변화는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팀은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서는 작은 이상이라도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우리는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 엔지니어들은 한국 팀이 자신들의 경험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양측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면 한국의 유지보수 시스템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유지보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오해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적인 운영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한국 팀이 너무 강압적으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철저한 유지보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소한 문제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완고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한국의 철도 사고 사례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조금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작은 결함을 방치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의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역시 완벽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작은 문제라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제야 사우디 엔지니어들도 조금씩 이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환경과 작업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사우디 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엔지니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 엔지니어들은 한국 팀의 방식이 단순히 원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철도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양측의 협력은 한층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리야드 메트로의 최종 종합 운행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류라도 발생하면 프로젝트의 완공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전 세계의 철도 전문가들이 현장을 지켜보며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테스트 18시간째 강한 모래폭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일부 노선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예측 모델에서 모래폭풍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운행 지연이 무조건 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때 한국팀의 AI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모래폭풍의 경로를 분석하며 최적의 운행 계획을 자동으로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열차는 단 한 차례의 지연도 없이 정확한 경로를 유지하며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24시간의 종합 테스트가 끝났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일리 슈타이너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한국의 철도 기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철도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성과를 이뤄낸 한국팀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순간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기적을 만든 한국 기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K철도, 세계 철도 역사를 다시 쓰다. 리야드 메트로, 새로운 글로벌 철도 표준이 되다. 세계 유수의 매체들은 한국이 이룬 성과를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철도 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 기후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의 기술로 철도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간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 후 저와 한국팀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관에서 직접 한국팀을 초청한 것입니다. 기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최대의 격식을 갖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직접 저희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철도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국가입니다. 그는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도 한국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이 되었다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행사장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소장,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고개를 돌리니 하일리 슈타이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철도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오늘 나는 새로운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낸 미래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배워야겠군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요. 리야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시작한 첫날, 저는 직접 열차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역사 내부는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열차가 도착하자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열차 안에서 한 시민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인가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미래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열차 창문 밖으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에는 미래를 향해 달리는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든 미래였습니다. 개통 첫날, 저는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스마트 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하며 질서 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초청된 철도 전문가들도 이 광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으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동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과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기술자입니까? 저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압둘라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하지만 이렇게 사우디에서 지하철을 타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이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열차가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탑승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교통수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탄 한 어머니는 창밖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젊은 학생들은 셀카를 찍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옆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열차 정말 조용하군요. 이렇게 부드럽게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저는 원래 유럽이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독한 사막의 환경, 불가능을 외치던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했던 숱한 도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이제 리야드의 시민들은 지하철을 타고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것이고 이 시스템을 통해 도시의 모습도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